삼성전기는 내년에 시장에서 보는 게 한 4조까지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MLCC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게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기간에 ETF 비중 캡은 계속 꾸준히 좀 마무리되는 단계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는 계속 300만 원 이상도 계속 볼 수 있는 가격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정 실적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충당금은 대략 20조는 잡힐 겁니다. 시장에서 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1분기 소급 적용된 포함이라서, 그러니까 연간 대략 한 40에서 45조 정도를 추정을 했을 때 20조를 뺀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걸 빼고 영업이익만 순수하게 봤을 때 100조가 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향후에 이제 전망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사실 가격 상향에 대한 효과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딱 이제 영업이익이고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추정치만 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오늘 이제 메리츠 증권 김선우 연구원이 나왔었죠. 이게 이 연구원님이 지난 분기 때 57조를 거의 1조 간격을 거의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라서 오늘 90조 나온 리포트가 조금 유의미하게 좀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럼 반도체만 대략 한 110조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파운드리는 대략 한 마이너스 2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 발표가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1분기 때는 그때 번역 메모리가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거의 83% 비중입니다. 85% 비중입니다. 사실 HBM은 크지 않았어요. 한 15%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그게 50% HBM 비중, 범용이 50% 수준이었는데, 결국엔 그동안 2분기 때부터 애플이 대량 구매를 좀 해왔다는 측면에서 아마 삼성전자는 그 번역 메모리 쪽 비중이 좀 커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110조 돌파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20조를 빼면 90조겠죠. 90조 이상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85조면은 그냥 평타를 친 거고, 70조가 나왔다? 이건 좀 시장이 좀 안 좋게 볼 건데, 이걸 사실 마이크론이 워낙 잘 나온 거라서 저 70대는 안 나올 거고, 제가 볼 때는 90조가 조금 넘는 수준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반도체 투자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소부장 기업은 어디입니까? 소부장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전공종 쪽, ALD 업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캐펙스 투자 규모만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삼성전자가 대략 한 60조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40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2040년까지 이 금액 그대로 연한산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대략 한 140조가 되고 하이닉스가 대략 한 100조 가량일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캐펙스보다 3배 이상 늘겠죠. 이제부터 제가 왜 7, 8월 때 소부장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러면 이번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이게 코스닥에서 이제 국민성장펀드 쪽이나 저리대출 증설 얘기가 하나둘씩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하나 듣고 있는 것만 DB 하이텍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금액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빅테크에서도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너네 증설을 하려면은 우리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죠.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소부장을 봐야 되는 이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 자체가 계속 이제 길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길어지는 의미인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클리님이 부족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ALD 장비를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소재나 이제 부품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양산을 하겠죠. 아마 시장은 이번에 그 메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충남권이나 충청권이나 서남권이나 이제 경상권 등 여러 HBM이나 이제 기판이나 장비 쪽에 대한 증설은 아마 저는 하반기에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에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는 말았어요.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냥 거기에 우리는 빠지면 담는 구조로 나아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자는 언제 비중 조절이나 매도를 고민해야 할까요? 저는 손절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손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용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흔히 말해서 한 종목에 올인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신용을 겪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5%가 되면 담보 부족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오히려 빠지면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은 이거는 충분히 좀 맞다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27년 말까지는요 이게 Q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격만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추정치가 계속 올라갔던 거고, 그러면서 지금 선행 PER이 500, 600 수준으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재평가되는 부분이라서 내년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사실 주가는 이 정도 주가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인정이 되는 거고, 더 올라가도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노이즈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저는 28년, 29년인데 재평가를 어떻게 하냐인 차이인 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손실이나 손절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어차피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오르면서 재평가를 받을 거고, 결국엔 지금이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불안 심리가 커진 거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2배로 오르면 시가총액이 거의 4,000조가 가야 되는데, 하이닉스와 합치면은 그건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이 상반기 4,000조에 대한 그 시총이 올라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7월 말 이후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하는 거라서, 실적은 어느 정도 100조 이상 나올 거고, SK하이닉스는 한 65에서 70조 이상 이번 2분기 실적 가이던스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번 초점은 이제 마이크론이 얘기해왔던, 특히 이제 SCA 그 전략적 이제 계약 체결이 16곳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객사들이 선급금을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마이크론이 20% 정도 이상의 선급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번에 3분기 가격 인상을 통보를 하면서 더 세게 올렸죠? 삼성전자는 선급금을 30% 이상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이번에 실적에서 보일 수 있는 큰 모멘텀이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7월 말 이전에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매도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제 고객분들도 올해 매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적어도 내년 중순이나 내년 말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전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앞에 숫자 2가 나오면은 담아가는 가장 맞습니다. 뭐 10% 빠져도 20% 빠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8월, 9월 또 엔비디아가 또 8월 말쯤에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 꾸준히 새로운 스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베라루빈도 나중에 나올 거고, 향후에 파이만도 나오겠죠. 그 레벨이 수준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스펙이 오를 거에 따른 이제 베라루빈, 아마 3분기 때부터는 그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4에 대한 마진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마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익 성장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290조 나온다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때 57조가 나왔죠. 그럼 대략 한 150조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연간 300조가 아니라 그 350에서 400조를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SK증권에서는 아마 450에서 500조까지 불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익 추정치가 더 마진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7월 말 실적이 재평가되기 이전에, 그 전에 주가가 빠진다라면 그때 그때 수급이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아가는 과정, 200만 원 초반일 때 하이닉스를 담고, 삼성전자는 20만 원, 28만 원, 29만 원 이 가격이 나오면은 저는 비중을 엄청나게 세게 담아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5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과 비중으로 담으시겠습니까? 제가 참 40%를 참 좋아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40%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워닝 IPS나 테스나 PSK, 의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정도 담으시고요. 이제 후공정 쪽은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부진하죠. 하지만은 이게 1분기가 쇼크 나가지고 더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큰 것도 한 것 같은데, 예년부터 지금 3분기 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샌디스크에 들어가는 HBF 장비 들어갑니다. 그건 테스트 장비예요. 테스트 장비 이후에 아마 하반기 한 4분기 때쯤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제 HBF용 그 TC 본도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라서,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HBF는. 어느 정도 스펙은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은 가격이 더 비싼 상황에서 가격이 나가는 거고, 그럼 TC본드 장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미반도체, 그리고 테크윙이 최근에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회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회사는 다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비 회사들 한 3-4개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기가비스를 세미나를 좀 듣고 왔었는데, 기가비스, 최근 HBF 기판 관련된 이제 향후에 그 사이클이 좀 본격화됐을 때, 좀 증설의 이슈가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기가비스나, 삼성전기, 뭐, 이 정도 쪽으로 이제 기판 쪽도 같이 덩달아 좀 담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약간 수급이 조금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워낙 이제 개인 매수세가 좀 지배하는 좀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좀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삼성전기도 이제 흔히 말해서 메모리에 대비해서 3개월 후행한다라고 봤을 때는 MLCC 자체만으로도 좀 하반기에는 계속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필리핀에 그 4조 투자한 것도 결국에는 그 이후에 대한 Q가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15%지만은 추후에는 35%까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2017년, 18년쯤인가요? 그 당시에 대략 한 25에서 30% 영업이익률 좀 보여왔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레벨의 단계까지 보고 있는 게 거의 내년 이익 전망, 28년도 이익 전망치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나쁘지는 않다. 대신에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과정,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다면은 저는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단기 급등 이후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일까요? 삼성전기는 내년에 시장에서 보는 게 한 4조까지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MLCC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게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뭐 기간에 뭐 ETF 비중 캡은 뭐 계속 꾸준히 좀 마무리되는 단계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는 계속 뭐 300만 원 이상도 계속 볼 수 있는 가격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MLCC 계약으로 삼성전기 300만 원 목표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4,500억짜리 계약이 전년도에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동안 계약해왔던 고객사들 대비해서 이렇게 4,500억짜리 계약이 나온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향후에 장기 공급 계약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내년, 내후년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또 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가 목표 주가가 250만 원부터 거의 300만 원 이 사이의 밴드가 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게 되면, 그럼 4,500억 그 이후에 대한 숫자가 나오면은 시장은 또 한 번 놀라겠죠. 이거는 최근에 무라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대만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들이라서 아마 MLCC는 이 가격에 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또 ABF 기판이나 특히 AI 데이터 네트워크 향에 대한 소재가 더 많은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하반기는 최근에 번영 번영 MLCC 쪽에서 이제 그런 유통 회사들에게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 단행을 했기 때문에 좀 하반기 실적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300만 원은 굳이 좀 무난하게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